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부에 근무하고 있는 이지혜입니다. 네, 저는 예방의학 전문의를 취득했고 이후에 이 연구원에서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 코로나19와 정신건강에 취약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일단 감염병에 대하여 소개드리고 그다음에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의료 종사자에 대해서 고찰을 하고 그다음에 이 코로나19 관련 노동자인 소방관 및 경찰관, 정신건강 전문가, 정부 방역 당국,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19가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취약 계층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감염병입니다. 감염병은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병원체에 의해 감염돼서 발병하는 질환이고 그래서 세균,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과 같은 여러 가지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됩니다. 그래서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로는 크게 첫 번째로 음식의 섭취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조개젓을 섭취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로 호흡에 의한 병원체의 흡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사람과 접촉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원체가 이렇게 침투를 하게 되면 신체 내에서 면역 체계가 작동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발병 이전에 퇴치가 됩니다. 하지만 만성질환 등의 이유로 면역 체계가 악화되어 있거나 병원체의 독성이 강하거나 그다음에 많은 양에 노출된 경우에는 감염 증상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네, 이 감염은 재난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중보건학적 재난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약 13% 정도가 어떠한 종류의 재난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난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야기하게 되는데 이들의 느끼는 감정으로는 삶에 대한 통제감을 잃게 하고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덫에 걸린 느낌, 그리고 불안감, 우울감, 무력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고 있던 4월 7일에 팬데믹이라는 책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 제목은 바이러스의 습격, 무엇을 알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이라는 용어는 잘 풀어서 설명을 하면 감염병 대유행입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팬데믹을 3번 선언을 했는데 첫 번째는 1968년 홍콩 독감, 그리고 두 번째는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감염성 질환의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인간의 활동에 의한 생태학적 교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동과 교류 그리고 벌목 등으로 인해서 농경지를 개간하는 경우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이 유럽에서 갖고 온 천연두, 콜레라 등에 의해서 잉카 제국이 멸망을 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사회로 들어가면서 이제 동물이 가축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수렵 채집 시절에는 동물들을 타고 다니기만 했지 집에서 기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농경 생활이 시작되면서 동물을 이제 집 안에서 기르기 시작했고 이때 동물에게 기생하는 병원균이 이제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되어서 이는 사람을 숙주로 삼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래서 염소에 의해서는 브루셀라병, 그리고 소에 의해서는 탄저병, 천연두, 디프테리아, 돼지에 의해서는 인플루엔자, 그리고 말은 감기를 가져왔다고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상기도 바이러스 질환이 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네, 감염병 사례로 첫 번째로 사스는 대만,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발생을 했고 사망률은 9%였습니다. 네,
신종 인플루엔자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생긴 새로운 바이러스고 전 세계에 2억 명이 감염됐고 사망률은 0.07%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약 74만 명이 감염되었고 이 중에서 263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네, 메르스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발생을 했지만 한국에서 감염자가 2,500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858명이 사망해서 사망률이 34.4%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의료기관 그리고 의료인 감염이 문제가 된 경우이고 그림과 같은 레벨 D 방호복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코로나19는 중국에서 첫 환자가 발생하였고 한국에서는 우한에서 온 승객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망률은 2%입니다. 그리고 사진은 이제 코로나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산물 도매 시장이 되겠습니다. 네, 코로나19와 정신건강입니다. 일반 인구는 이제 감염병이 나타나면 새로운 정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존 질병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프거나 죽음에 대한 걱정, 그리고 무력감, 아픈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약물 사용뿐만이 아니라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건강 영향은 즉각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께서 살짝 언급을 하셔서 저는 이 내용을 제외하였는데 사스와 메르스가 발생을 하고 나서 1년 후 그 이후에도 정신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조사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재난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의료인의 정신적 영향을 조사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의료인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평가했고 질병명이 사스와 메르스를 포함해서 감염병을 포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상 질병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포함해서 불안, 우울증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공중보건 재난입니다.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평균 약 13.9%에서 발생을 했고 우울증은 34.5%, 그다음에 불안은 36.8%, 그다음에 수면 장애는 27.5%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 간호사가 의사보다 유병률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외상후 스트레스 등의 장애 증상이 발생 확률이 높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경험이 적은 분, 그리고 사회적 지원이 적은 분, 노출 강도가 높거나 과거에 외상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재정적으로 손실이 있는 경우,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더 높았고, 그리고 과거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에서는 장애 발생 확률이 좀 더 높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 발병을 했고 나서 이 응급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약 91%가 자신 때문에 감염병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 중에서 4%는 직업을 바꾸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신건강의 고위험군은 나이가 젊을수록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3시간 동안 검색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 정신건강의 고위험군이었고 의료 종사자 이 자체로도 정신건강의 고위험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인구에서도 불안이 35.1%, 우울 20.1%, 수면 질 감소 18.2%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34세 이하에서 오히려 불안 증상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남녀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이제 의료 종사자입니다. 의료 종사자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설명을 하셔서 저는 간단히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그 자체로 의료 종사자의 스트레스 위험 요인이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불안, 우울감, 불면증 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의료 종사자 중에서도 가장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그 밖에 성별, 직업, 나이, 근무 장소, 작업 부서, 그리고 사회적 지지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의료 종사자들이 감염 등의 일로 인해서 환자로 갑자기 역할이 바뀌게 되면 좌절하게 되고 무력감, 그리고 낙인, 그리고 차별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의료 종사자에 대한 연구를 요약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구는 우한에 있는 의사 및 간호사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 중에서 심한 정신장애를 보이는 경우는 6.2%였습니다. 그 밖에 후베이 지방, 그 다음에 광동 지방, 우한 지방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다섯 번째 라이 등의 연구에서는 우한 지역, 그리고 후베이성 지역, 그리고 그 이외 다른 지방 병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울증이 50.4%, 불안은 44.6%, 불면증 34.0%를 보고하였습니다. 그 밖에 인도에서 인터뷰를 수행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 등의 연구에서 우울증, 불안, 수면장애 등의 척도를 조사를 하였는데 직업적으로 간호사인 경우, 그리고 성별은 여성인 경우, 그리고 최전선에서 일하는 경우 우울, 불안 등이 높았습니다.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지역적인 영향이 있어서 우한 지역에서 가장 높았고 그 밖에 후베이성 지방, 그리고 후베이 지역 밖의 지방으로 갈수록 그 우울 및 불안 지표가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여성, 중간 전문직, 그리고 최전선 의료 종사자에서 높았고 간호사에서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서 걱정의 주제가 다양하였습니다. 31세에서 40세 의료진은 가족을 감염시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면 41세에서 50세는 이제 본인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도 역시 중요하였고 50세 이상에서는 환자의 사망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커졌습니다. 이 연령과 상관없이 동료의 안전, 그리고 치료의 부족은 모든 의료진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선별 검사를 실시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 문제에 기여하는 요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몇 시간 만에 갑자기 악화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오는 긴장, 그리고 신체적 피로가 있을 수 있고, 이 코로나19로 중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동료를 돌볼 때, 그리고 개인 보호 장비 등이 부족할 때, 그리고 가족 중에 노인, 면역력 저하자, 만성질환자들이 있는 경우 가족의 감염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겠고, 인공호흡기와 같은 의료 장비가 부족한 경우, 그리고 이 코로나19는 새로 발생한 질병이기 때문에 기존의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익숙하지 않은 상황, 그리고 작업 부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겠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작업장 노출을 통해서 코로나19에 기여하는 정도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사건에서는 승무원 감염 위험이 높았고, 그 밖에 대중을 상대하는 노동자인 경찰관, 소방관, 노인 강호 종사자, 그리고 보육 또는 교육 종사자, 청소부, 그리고 택시 운전수 등이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데이터 축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항목을 수집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의료 종사자인지를 묻는 질문은 포함이 되어 있지만 다른 직업이나 직업 활동을 식별하기 위해 수집되는 변수는 없었습니다. 네, 모두가 알고 계신 구로구 콜센터 사례입니다. 그래서 11층에서 많이 걸렸고, 이분들은 콜센터 직원들은 함께 식사를 하거나 그리고 엘리베이터, 사무실을 통해서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쿠팡 물류센터, 그리고 최근에 송파구 물류센터 등에서 지속적으로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의료진, 그리고 소방관과 경찰관을 포함한 응급요원, 그리고 현장 지원 인력,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있겠고, 이주민 및 외국인, 그리고 관련 직군들로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요원으로 소방관, 경찰관들의 취약한 요인은 육체적 피로와 탈진, 그리고 무력감, 죄책감, 그리고 국민들이 가끔 분노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현장의 상황이 너무 부정적이고, 감염 공포감도 있고, 이제 가족의 감염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밖에 정신건강 전문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그리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는 업무 수행으로 인해서 트라우마, 그리고 소진 반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염의 위험이 높을 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이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환자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심리적인 고통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스트레스 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네, 이주민 및 외국인들 중에서도 더 취약한 분들은 공식적인 증서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아니면은 농어촌에서 근무하는 경우 더 취약하고 미등록 체류자에 대해서도 취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공포, 좌절감, 분노가 있고 정보의 접근성이 부족합니다. 언어 문제가 있겠고요. 이래서 지원에서 차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보호소에서 격리된 경우에는 두려움과 고립감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에 대해서도 인권에 보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부 방역 당국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업무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이제 저희 국민들께서 비난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은 재난에 대한 일반적인 심리 사회적 반응이기 때문에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심리적인 거리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 타임즈 기사에 실린 기사입니다. 그래서 날짜는 2020년 2월 20일이고요. 이 우한시에서 돌아온 격리자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한 정부 관료가 사망을 하였는데 경찰은 자살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37세 남자고 사이마타현 국립보건원 기숙사 근처에서 사망을 하였는데 이 연구소는 우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2주 동안 머무르는 장소였습니다. 네, 이제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마지막 세션입니다. 이런 감염으로 인한 영향 외에도 세계 경제가 급격히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장과 사업체가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있고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실직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특히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비숙련, 그리고 저임금, 불안정한 직업, 그리고 재정적으로 예비금이 없는 사람들이 취약하게 됩니다. 고용 부족도 정신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고 장기 원격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고립, 그리고 직장 내 상호작용 부족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네, 실업과 정신건강에 대해 조사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한 연구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실직은 정신건강 감소랑 아주 관련이 높았지만 세 번째 이상에서는 감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주에서는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13,000명 이상에 대해서 설문을 하였고 대상자는 조사 시점에 고용인이었지만 이후에 실업 또는 자발적으로 휴직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신 요소를 측정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성에서 점수가 낮았고 이 연구에서는 오히려 34세 이하인 경우 정신건강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밖에 실직이 아니고 조기 퇴직이나 질병, 그리고 어린이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노동시장을 떠나는 경우는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요인이 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표를 보시면 한 번 실업하는 경우 더 나빠졌고 두 번 실업하는 경우 정신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여성, 연령, 장기적 건강 상태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재정적 영향이 커져서 수입이 더 감소하고 심리적 고통이 더 커져서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나 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일시적으로 직장을 휴직하는 경우이고 이때의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거나 취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어서 환영을 하거나 하지만 이 상황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직장 복귀입니다. 그리고 쉬는 동안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낄 수 있고 다른 동료가 바쁘다는 말을 들으면 죄책감이 들고 고립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출근하는 직원은 왜 나만 출근해야 돼 하면서 쉬는 직원에 대해서 분개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한지 한국의 상황을 잠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약 25%가 자영업자인데 이 OECD 평균이 15%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 동안 자살률이 증가하는 경험을 했고 이제 자살자의 60% 이상이 경제 문제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소득 불평등은 자살률에 비례한다는 연구가 있고요. 경제 문제는 노인들 사이에서 자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제 코로나19와 노동 관련해서 연구를 이제 다각도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노동자가 감축하는 경우,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 종사자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고, 뭐 기존 가계 부채 문제가 코로나로 어떻게 심화될 것인지 등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연구를 수행해서 대비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안, 실망, 짜증, 분노, 불명 등은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 과도하게 표출되거나 일상생활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스트레스 반응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리외상은 재난에 노출된 피해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을 경험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감염병 환자와 가족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들을 보고 들으며 마치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 감정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일단 의료 종사자로서 최전선에서 일하는 경우, 간호사, 여성, 중간 정도 숙련된 경우, 지지체계가 부족한 경우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을 상대하는 직군은 감염의 고위험군일 뿐만이 아니라 정신건강 관리도 필요합니다. 그 밖에 이주민과 외국인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며 비숙련, 저임금, 불안정한 직업, 재정적 예비금이 없는 사람들에서 실직 등이 발생할 경우 정신건강에 취약해질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